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야, 얘는 도대체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안 나와? 아이고 그냥 맨날 늦어 이게 뭐 와가지고 아니 뭐 지금 안 나왔어. 이제 버스가 안 오고 지하철이 밀렸어 진짜. 아유 저 커피 농구 잘한다고 맨날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 진짜로. A few moments later. 조코피 오늘도 늦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일찍 온 적이 있어요. 뭐야? 벌써 와 있어? 한 대 뽑았어요. 시원하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이언 윌리엄슨의 팀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또 굉장히 일처리가 딱히 좋지 못하고 또 최근 들어서 성적도 뒤따르지 않고 또 많은 트레이드와 변화를 감행하지만 큰 실익을 얻지 못하는 팀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자, 그 뉴올리언스가 이번 여름에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조던 풀을 트레이드로 영입했고요. 또 샤딕 베이 트레이드 영입, 그리고 허브 존스와는 연장 계약 맺었습니다. FA로는 캐번 루니를 데려오면서 윌리 그린 감독, 조던 풀, 캐번 루니 전 워리어스 소속의 3인이 뭉치게 됐죠. 그리고 드래프트를 통해서는 제레마이아 피어스 그리고 데릭 퀸을 데려왔습니다. 이 데릭 퀸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뉴올리언스의 조드마스 사장이 애틀랜타에게 1라운드 비보호 픽을 넘겨줘서 진짜 깜놀하게 만들었습니다. 데릭 퀸은 어느 정도의 부담을 안고 루키 시즌을 보낼 수밖에 없겠고요. 마이카 피비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제일런 맥다니얼스, 제이든 스프링어를 FA로 영입을 했죠. 자, 들어온 선수가 많다 보니까 나간 선수도 적지 않습니다. CJ 맥컬럼, 켈리 올리닉, 자, 이 두 명의 베테랑이 팀을 떠났고요. 지난 시즌에 번뜩이는 활약 펼쳤던 이 제레마이아 로빈슨 얼도 FA로서 일단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리브스와도 이별에 합의했고요. 엘프리드 페이튼, 패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결국 단기 알바였습니다. 그 이외에 저말 케인, 브루스 브라운, 키언 브룩스 주니어, 그리고 브랜든 보스턴 주니어도 자유계약으로 풀리면서 뉴올리언스와 짧은 2년을 마감했습니다. 자, 지난 시즌에 뉴올리언스 21승 61패였습니다. 선수단의 면면을 놓고 보면 야, 이게 21승을 거둘 수밖에 없는 로스터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실망스러웠던 한 해였고요. 서부 컨퍼런스 14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공격, 수비 어느 하나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죠. 오펜시브 레이팅 25위, 디펜시브 레이팅 29위, 페이스 15위. 그냥 경기 속도만 중간 정도였고 공격, 수비 전부 다 낙제점이었습니다. 자, 주요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공격이 풀리지가 않았다 보니까 평균 득점도 110점을 넘지 못했고요. 리바운드도 하위권이었습니다. 22위, 야투 성공률 24위, 3점 성공률 24위. 네, 야투의 효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자, 세컨 기회 실점은 무려 29위였습니다. 16.2점이나 내줬죠. 네, 리바운드가 약하다 보니까 세컨 기회 실점도 늘어나는 게 당연지사고요. 자, 그리고 속공 실점도 무려 29위였습니다. 3점 슛 허용 개수 29위, 페인트존 실점 27위. 정리하자면 주축 선수들이 다 다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누웠다고 하더라도 수비는 거의 낙제점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수비에 대한 의지도 또 수비에 대한 작전도 플랜도 아예 없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자, 이 모든 악재를 뒤로 하고 새로운 로스터를 짰습니다. 2526 시즌 예상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조던 풀로 시즌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백업은 호세 알바라도. 시즌 도중에 디존테 머레이가 복귀한다면 조던 풀은 1, 2번은 오갈 테고 알바라도는 6맨 혹은 7스맨 7번째 선수로 나오겠죠. 자, 그리고 슈팅 가드는 트레이 머피 3세와 조던 호킨스가 지킬 겁니다. 둘 모두 다 외곽이 굉장히 좋은데 트레이 머피 3세는 껍질을 깨고 나왔고 조던 호킨스는 대학 시절 때 비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2의 레이 알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호킨스에게 다음 시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연장 계약 맺은 허브 존스, 그리고 백업은 부상에서 돌아올 샤딕 베이고요. 4번은 자이언 윌리엄슨, 그리고 백업은 카를로 메코비치. 지난 시즌에도 번뜩이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5번은 이브 미시와 캐번 루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데릭 퀸도 저는 프론트코트에서 제법 많은 기회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키플레이어 이 팀은 사실 좀 뻔합니다. 자이언 윌리엄슨을 첫 손에 꼽을 수가 있는데 지난 시즌 30경기 결장이 아니었고요. 30경기 출전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펠리컨스 구단 순회 보면 저는 이 친구를 뭐 매물로 어떤 자산을 받아오든 간에 저는 내보냈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도 30경기 출전. 도대체 비시즌에 무슨 준비를 하는지 참 의문인 선수예요. 저는 이번 시즌도 별로 기대는 안 됩니다만 저는 이 자이언 윌리엄슨을 뉴올리언스가 놓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나오기는 힘든데 나오면 잘한다는 데서 저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 30경기 출전해서 24.6득점, 7.2리바운드, 5.3어시스트, 그리고 1.2스틸에 필드골이 57% 가까이 됐었는데 뭐 사실 필드골 60% 넘긴 시즌도 있고 일단 공 주면 어떤 식으로든 득점을 해내는 자원이죠. 하지만 항상 건강이라는 그런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자이언 윌리엄슨이 저는 60경기 이상 뛰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난 시즌보다는 무조건 출석률을 높아야 할 것이고 펠리컨스의 구단 인내심, 팬들의 인내심도 저는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조던 풀입니다. 조던 풀은 트레이드로 결국 워싱턴 위저즈를 떠나서 펠리컨스로 오게 됐는데 지난 시즌 30분도 뛰지 않으면서 20점을 넘겼습니다. 4.5어시스트, 필드골 43.2%, 3점 37.8%, 자유투 88%. 슈팅에 엄청난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항상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다. 다만 CJ 맥컬럼이 제공했던 라커룸 리더십과 그리고 훌륭한 플레이메이킹을 대신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쉽게 고개가 수직으로 이렇게 끄덕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던 풀이 자이언과는 다르게 경기를 굉장히 많이 빠지는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출석률 하나는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뭐 여러 차례 제 채널을 통해서 좋아하는 선수라고도 밝혔던 트레이 머피 3세입니다. 트레이 머피 3세는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이 친구도 부상입니다. 부상이 없다면 평균 20점은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자원이고 지난 시즌 35분 뛰면서 21.2득점, 5.1리바운드, 3.5어시스트 그리고 3점은 평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난 시즌이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그리고 트레이 머피는 슈터지만 키가 크고요. 그 다음에 하이 플라이어, 굉장히 점프를 높게 뛰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는 재미도 있고 또 플레이에 내실도 있는 편입니다. 자, 트레이 머피 3세, 조던 풀, 자이언 윌리엄슨, 자, 이 세 명을 키플레이어로 꼽아봤는데 저는 뭐 디존테 모레이가 돌아오기 전까지 호세 알바라도라든지 혹은 허브 존스,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허송세월했죠. 자, 이런 선수들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뉴올리언스 최고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일단 저는 20 플러스 득점을 할 수 있는 3명의 선수가 동시에 나온다면 오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이언 윌리엄슨, 조던 풀, 트레이 머피 3세. 지난 시즌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조던 풀은 워싱턴에서 기록한 것이긴 하지만 셋 다 평균 20점 이상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 평균 20점 이상의 기록의 함정은 3명이 돌아가면서 다치거나 번갈아 누우면 당연히 한두 명의 선수가 그 포지션을 더 몰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평균 20점 이상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NBA가 뭐 공식적으로 제정을 해놨잖아요. MVP나 올 NBA 팀에 뽑히기 위해서는 65경기 이상 뛰어야 된다. 저는 이 3명이 65경기는 너무 빡빡하고 자이언의 성향상 60경기 이상 뛰면서 평균 20점 이상을 합작한다면 저는 뉴올리언스는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건강을 잘 극복한 거고 두 번째 평균 20득점, 득점이 농구의 전부는 아니지만 셋 다 제 몫을 해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편중되지 않고 서로가 잘 어우러지면서 나란히 20점 이상을 기록했다라고도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0 플러스 득점 트리오의 탄생, 첫 번째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뉴올리언스는 당연히 윈나우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물론 뭐 데릭킨도 데려왔고 제레마이아 피어스도 아주 훌륭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지금의 펠리컨스는 리빌딩이 아닙니다. 당장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디존테 머레이를 또 1라운드 픽을 주고 데려왔고 또 뭐 데릭킨을 또 데려오는 과정에서 1라운드 픽을 또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되고 더 높은 무대로 가서 더 집중력을 갖고 최대한 긴 시간 정규 시즌 싸움을 해야 저는 영건들도 무럭무럭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우선 성적이 나질 않고 자이언은 또 들어눕고 조던 풀은 부진해서 윌리 그린 감독이 경질되는 그 시나리오가 최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윌리 그린 감독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믿고 갔잖아요. 시즌 도중에 감독을 자르는 것과 오프 시즌에 감독을 교체해서 그 감독의 색깔을 새로 입히는 건 저는 완전 다른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윌리 그린 감독을 만약에 경질시키는 게
그게 비보이고 또 윌리 그린 감독의 그런 역량을 몰라줘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시즌 도중에 꼭 감독을 경질해야 되는 그런 이 일처리 이런 부분들이 최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나쁜 시나리오로 한번 상정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모든 분들이 아마 뭐 예상을 하실 겁니다. 부상으로 로스터가 초토화돼 버리는 거죠. 자, 자이언 윌리엄스는 체중 문제, 그 다음에 체중 문제로 말미암은 하체 부상 여러 군데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존테 머레이는 아킬레스건 부상에서 돌아오지만 당장 어떤 컨디션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여기에 허브 존스는 지난 시즌 어깨가 말썽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 머피 3세 역시도 어깨가 문제. 그리고 샤딕 베이는 ACL이 파열됐던 선수죠. 그러니까 부상 이슈가 있는 선수들이 질비합니다. 요 부상 때문에 로스터가 초토화되는 게 펠리컨스 팬들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의 예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트레이 머피가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 될 거라고 봐요. 그 말인 즉슨 뉴올리언스가 원하는 성적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그러면서 뉴올리언스는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죠. 리셋 버튼 누르려면 팀 내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선수가 누굴까요? 자이언? 아닙니다. 저는 트레이 머피 3세라고 생각해요. 최소 1라운드 픽 3장부터 시작을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뉴올리언스의 시즌이 점점 망해가면서 저는 트레이 머피 3세가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팀을 옮길 것이다. 한 표 던지겠고요. 두 번째는 조던 풀의 야투가 30%대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워싱턴에서도 영건들을 이끄는 역할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뉴올리언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하지만 뭐 자이언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뭐 트레이 머피 3세도 그렇고 조던 호킨스도 그렇고 외곽에서 플레이를 풀어가는 선수가 많은데 조던 풀이 과연 훌륭한 플레이 메이킹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주축 선수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면서 저는 다시 한번 조던 풀이 북치고 장구를 치면서 좋은 공연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주 효율 낮은 시즌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윌리 그린 감독이 공격 디자인 작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시즌에 CJ 맥컬럼 같은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던 풀이 약간은 천방직축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종합하자면 뉴올리언스는 다음 시즌도 저는 헤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리툴링 혹은 리셋 버튼을 누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펠리컨스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 대명절인데 엄청 길잖아요. 추석 기간에도 저희 30개 팀 프리뷰는 올라가고 그리고 11월 말에 제가 이번에는 동행하는 조코핏 투어 9회차 이번에 상품이 확정이 됐거든요. 조만간 커뮤니티 올릴 거니까 골든스테이트와 휴스턴 그리고 레이커스와 댈러스 클리퍼스와 댈러스 요 세 경기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나 제 인스타를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